이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됐다. 러시아를 떠나 한국을 선택한 그녀 후회 없는 선택이었을까? 러시아 태생의 바이애슬론 선수 예카테리나. 제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만약 1년 전 누군가가 저에게 너 한국 대표로 뛸 거야 라고 말했다면 아마 웃어넘겼을 거예요. 한국이요? K-팝 매운 음식 최첨단 기술의 나라. 한국이 겨울 스포츠에 대해 뭘 안다고요? 하지만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니까요.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는 겨울이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삶의 일부예요. 아버지는 바이애슬론 코치였고 저는 걷기도 전에 스키를 먼저 배웠죠.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만화를 볼 때 저는 얼어붙은 트랙 위를 달리며 등에 총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10살도 되기 전에 사격을 배웠고 12살 때는 이미 지역 대회에서 경쟁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항상 저를 믿어주셨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셨어요. 날카로운 집중력, 강한 다리, 그리고 좋은 감각을 가졌다고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재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국가대표팀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높은 벽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특별히 선발된 선수들, 최고의 훈련을 받은 선수들, 최고의 코치를 만난 선수들만이 기회를 얻었죠.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메달을 따도 늘 2등, 3등, 4등 하지만 1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1등이 아니면 충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더 열심히 하면, 더 노력하면 제 차례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희망 고문을 당하는 또 다른 선수일 뿐이라는 걸요. 제게 기회는 오지 않을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제안이 왔어요. 주니어 시절 함께 경기를 했던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한국에서 선수 찾고 있어. 비용은 전부 지원해준대. 그냥 국적만 바꾸면 돼.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한국? 바이애슬론 팀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말이 됐어요. 러시아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를 원했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요. 러시아에 남아서 제 꿈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지켜보거나 모든 걸 걸고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저는 모험을 선택했어요.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넌 러시아에서 태어났어. 아버지는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그걸 포기할 준비가 됐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러시아를 사랑했어요. 눈 덮인 숲, 얼어붙은 호수, 그리고 집이라는 느낌을요. 하지만 집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정말 제 집일까요? 저는 짐을 싸서 떠났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겨울이었지만 러시아의 추위와는 달랐어요. 서울은 빛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 음식, 인사법까지. 악수 대신 고개를 숙이는 것도 어색했어요. 저는 마치 외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새로운 생활은 곧바로 시작됐어요. 대한바이애슬론 연맹에서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집, 코치, 심지어 한국어 수업까지요. 팀은 크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선수 몇 명뿐이었죠. 러시아와 비교하면 시설도 작고 자원도 적었어요. 하지만 여기엔 제가 러시아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기회. 저는 리스트에 적힌 수많은 이름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저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훈련은 힘들었지만 익숙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외로움이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러시아어가 들리지 않는 게 어색했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거의 안 통해서 다른 선수들과 대화도 손짓이나 어색한 미소로 대신해야 했어요. 그러던 중 팀 동료 지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지수가 말했어요. 많이 힘들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지겠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우리한텐 당신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저는 그냥 기회를 기다리는 수많은 선수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여기선 제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선택이 옳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여기 있고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선택의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기의 냄새도 거리의 소리도 사람들의 움직임도요. 서울은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도시를 본 적은 많았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작아진 기분이었고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는 대한바이애슬론 연맹의 관계자가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천천히 또박또박한 영어로 말씀하셨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카테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꼭 쥐었어요. 뭔가 정중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아는 한국어라고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였거든요.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훈련센터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어요. 너무 빠르게요. 저는 눈 덮인 숲의 고요함과 러시아의 겨울 아침이 주는 잔잔한 분위기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요. 다음 날 훈련이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새 유니폼을 입고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새로운 팀원들은 이미 몸을 풀고 있었어요. 다들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몇몇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직은 저를 믿지 않는구나. 이해했어요. 저는 외국인이었고 그들의 팀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실력을 증명해야 했어요. 코치님들은 단호했어요. 긴 소개도 없이 바로 훈련에 들어갔어요. 사격, 스키, 지구력 훈련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해야 했어요. 러시아에서도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만 여기는 또 달랐어요. 모든 순간이 통제되고 모든 동작이 효율적이어야 했어요. 2시간이 지나자 땀범벅이 됐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 저는 팀원 한 명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어요. 안녕하세요. 서툰 발음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웃었어요. 어색하고 어리석은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무시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훈련이 아니었어요. 바로 언어였어요. 한글은 저에게 낯선 퍼즐 같았어요. 밤마다 노트에 글자를 따라 써보면서 익히려 했지만 발음이 어려웠고 단어도 생소했어요. 말을 하려 하면 입이 굳고 제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가끔은 팀원들이 제 실수를 듣고 웃었어요. 일부러 놀리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속이 쓰렸어요. 저는 그저 대화를 하고 싶었고 팀의 일부가 되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그저 듣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처음 몇 주 동안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러시아 음식이 그리웠고 러시아어가 들리지 않는 게 어색했어요. 아버지의 조용한 격려가 듣고 싶었어요. 한국은 너무 빠르고 너무 밝고 너무 낯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훈련이 끝난 후 지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저에게 접시 하나를 건넸어요. 한번 먹어봐요. 김치였어요. 빨갛고 강한 향이 나는 음식. 팀원들이 매일 먹는 걸 봤지만 선뜻 도전할 용기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순간 매운맛이 확 퍼졌어요. 눈이 커지고 혀가 얼얼해졌어요. 지희가 웃었어요. 맵죠? 저는 기침을 하면서도 억지로 삼켰어요. 조금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병을 건넸어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 작은 순간이 모든 걸 바꿨어요. 그 후로 팀원들은 저에게 말을 더 걸기 시작했어요. 쉬운 한국어 문장을 가르쳐주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나눠주었어요. 어떤 친구는 저에게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온몸으로 스토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었어요. 조금씩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훈련도 점점 나아졌어요.
한국식 훈련 방식에 적응했고 이곳의 스키 코스에도 익숙해졌어요. 한국 음식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제 몸이 그리고 제 마음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코치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네가 출전할 거야. 저는 얼어붙었어요. 제가요? 코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준비됐어. 순간 숨이 막혔어요. 동계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첫 국제대회 출전이었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그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니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만약 실패하면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지수 그리고 저를 받아들여준 팀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확신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하얼빈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죠. 하늘에서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고 관중들은 웅성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저는 스키포를 꼭 쥐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제 자리를 증명해야 했어요. 출발선은 조용했어요. 주변에서는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스키 아래에서 눈이 뭉개지는 소리가 나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고 있었거든요. 7.5km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경기.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해야 하는 경기. 너무 빠르면 컨트롤을 잃고 너무 느리면 뒤처지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격에서 단 한 발이라도 놓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훈련해 왔는데요. 그런데도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눌리는 기분이었어요. 의심. 하지만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중국 선수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차분하고 집중된 표정이었죠. 그 중에서도 멍판치, 현 챔피언, 우승 후보. 모두가 그녀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중계진은 제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새로운 참가자, 외국 선수. 위협이 될 리 없는 존재. 좋아, 그렇게 생각하게 놔두자. 나를 얕보게 두자. 그리고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스키를 밀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날이 선 칼처럼 눈을 가르며 포를 얼음 위에 단단히 박았어요.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날카로웠지만 몸은 이미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년간 반복한 훈련 덕분이었죠. 중국 선수들이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갔어요. 예상보다 빨랐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장 빠른 선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강점은 바로 지구력. 이 경기는 첫 구간에서 승부가 나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사격장에서 결정되는 경기였어요. 첫 번째 사격 구간이 눈앞에 보였어요. 선수들이 속도를 줄이며 총을 꺼냈어요. 저도 따라가며 매트 위에 엎드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단 10초 안에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어요. 들이마시고 목표를 조준하고 쏘기. 첫 번째 표적 명중.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명중. 네 번째 명중. 다섯 번째 명중. 완벽해. 총을 다시 맨 뒤 일부 선수들이 네 번째 샷을 쏘기도 전에 먼저 출발했어요. 이제 따라잡을 수 있어. 두 번째 스키 구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팔도 저려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속도를 올렸어요. 한 명을 추월하고 또 한 명을 추월했어요. 이제 중계진도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격 구간. 여기서 승부가 갈릴 거예요. 저는 사격 위치로 들어가 매트에 엎드렸어요. 총을 들어 올렸어요. 진정해 예카테리나. 넌 이걸 수천 번 해봤어. 첫 번째 표적. 명중.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명중. 네 번째. 명중. 마지막 한 발. 이거만 마치면 돼.
조준선을 맞췄어요.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방아쇠를 당겼어요. 빗나갔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발을 놓치면 150m 페널티 루프를 돌아야 해요. 짧은 경기에서 이 150m는 메달과 무관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중계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는 게 들렸어요. 관중석에서 탄식이 터졌어요. 코치님의 실망한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총을 집어넣고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리는 불타는 것 같았고 숨이 찢어질 듯 거칠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페널티 루프에 들어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150m. 그 사이 경쟁자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멍판치가 보였어요. 그녀는 앞서 있었어요. 아주 멀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제 몸을 앞으로 밀어붙였어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마지막 1km. 관중들의 함성이 터졌어요. 제 이름이 들렸어요. 그리고 멍판치도 제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뒤쪽에서 또 다른 선수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전투예요. 의지의 싸움. 포를 눈에 깊이 박고 더 세게 밀어붙였어요. 멍판치가 뒤를 힐끗 돌아봤어요. 저를 본 순간 그녀도 속도를 올렸어요. 스키 날이 얼음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나란히. 거의 동시에. 결승선까지 단 몇 초.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앞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났어요. 눈 위로 쓰러지듯 넘어졌어요. 숨이 가빠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겼을까? 아니면 졌을까?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봤어요.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찢어질 듯 아팠고 폐는 불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결승선이 저 앞에 있었고 저는 아직 뒤처져 있었어요. 관중들의 함성이 폭풍처럼 커졌어요. 그들이 저를 응원하는 건지, 멍판치를 응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선수를 향한 함성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스키가 눈을 가르며 박자에 맞춰 나아갔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베어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고통을 무시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선수들과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제 한계를 넘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800m 남았다. 멍판치가 보였어요. 처음부터 레이스를 이끌었던 선수. 완벽한 기술, 압도적인 스피드. 그런데 이제 보였어요. 그녀도 지쳐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보폭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야. 전 몸을 앞으로 더 밀어붙였어요. 더 빠르게. 격차가 좁혀졌어요. 600m 남았다. 멍판치가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놀라고 있었어요. 그녀도 속도를 올리려 했지만 저도 똑같이 밀어붙였어요. 400m 남았다. 이제 바로 뒤였어요. 숨이 거칠어지고 팔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하지만 결승선이 가까웠어요. 300m 남았다. 이제 중계진도 제 이름을 외쳤어요.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멍판치가 포를 깊이 박으며 선두를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버틸 힘조차 없었어요. 200m. 전 전력을 다해 나아갔어요. 100m. 나란히. 주변이 흐려졌어요. 이제 오직 결승선을 가로지르는 붉은 선만 보였어요. 50m. 지금이야. 남은 힘을 전부 끌어모아 몸을 던졌어요. 스키를 최대한 뻗었어요. 팔을 흔들어 마지막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결승선. 선이 지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다리가 풀려 눈 위로 쓰러졌어요.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팔이 떨렸어요.
이겼을까? 졌을까? 잠시 동안 세상이 조용했어요.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코치님의 목소리도 관중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금메달. 대한민국의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 중계진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전 스코어보드를 올려다봤어요. 아직도 숨이 턱 막혔어요. 제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단 2초 남짓 차이. 이겼어요. 정말로 이겼어요. 눈물이 차오르며 흐릿한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게 현실인가? 그때 시아의 손이 보였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멍판치가 서 있었어요. 그녀도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몇 초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전 그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웠고 작은 끄덕임을 남긴 채 조용히 걸어갔어요. 관중들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어요. 제 팀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항상 엄격했던 코치님도 두 팔을 번쩍 들고 있었어요. 해냈어요. 그들에게 모두에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시상대에 섰을 때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갔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부심. 단순히 이겨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증명해서도 아니었어요. 이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아무도 주지 않았던 기회를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기회에 대한 답을 돌려줬어요. 시상대 위에 서 있었어요. 다리는 아직도 후들거렸고 숨은 여전히 고르지 않았어요. 목에 걸린 금메달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천천히 올라갔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가사도 제대로 몰랐어요. 하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 음악이 퍼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따라 흥얼거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노래가 저를 위해서도 연주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단순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이곳의 일부였어요.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어요. 예카테리나. 결승선을 통과할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아직도 숨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마에 묻은 땀과 눈을 닦으며 웃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끝없는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러시아를 떠날 때 저는 큰 모험을 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새로운 팀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가 제 팀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팀원들이 저를 끌고 갔어요. 인터뷰는 그만. 오늘은 축하해야지. 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들이 저를 팀 버스로 데려가는 동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한국 대표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선수였어요. 그런데 오늘 밤은? 오늘 밤 저는 그들의 한 명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시끌벅적했어요. 테이블 한가운데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가 있었어요. 매콤한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고 우리는 밥을 퍼서 국물에 적셔 먹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땐 이런 음식이 어려웠어요. 향이 강하고 너무 매웠어요. 그런데 지금 뜨겁고 진한 국물을 한 입 떠먹으니 익숙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집 같았어요. 너 이제 완전 유명해졌어. 지희가 제 옆구리를 툭 치며 말했어요. 기분이 어때?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피곤해. 다들 크게 웃었어요. 진짜 지희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완전 다들 놀랐을걸? 나도 놀랐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희가 씩 웃었어요. 이제 익숙해져야 할걸? 넌 챔피언이니까. 챔피언.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시상대에 서고 이름이 불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제 승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승리였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저를 위해 올라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다른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였어요. 축하가 끝난 늦은 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하얼빈의 도시 불빛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였어요. 그 불빛을 바라보며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두려웠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팀이 있었어요. 제가 있을 곳이 있었어요. 손을 올려 목에 걸린 금메달을 가만히 만져봤어요. 이건 단순히 경기에서 이겼다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제가 제 자리를 찾았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러시아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바이애슬론 챔피언, 한국인 아바쿠모바 예카테리나